안녕하세요. 삶의 한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제 지인 중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2살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죠.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뭔가 달라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즐기시던 산책도 귀찮아지셨대요.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에도 핑계를 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싶으시대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다고요. 밤에는 잠이 안 오시는데 낮에는 자꾸 졸립니다. 입맛도 없어서 밥 한 끼 먹기가 힘드셨대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가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들이 한 달, 두 달 계속되니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기분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10명에 1명이 우울을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병원에 가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시고 참으십니다. 지금부터 10가지 신호를 말씀드릴 테니 체크해보세요.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에는 일찍 일어나시던 분도 요즘은 침대에서 나오기가 힘드세요. 두 번째, 평소 좋아하시던 일에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텃밭 가꾸기, 화투, 노래방, 등산 같은 거요. 세 번째,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피곤합니다. 자식들, 친구들, 이웃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입맛이 없고 체중이 줄었습니다. 혹은 반대로 자꾸 먹게 되고 체중이 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잡니다. 새벽에 자꾸 깨거나 하루 종일 졸립니다. 여섯 번째,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집안일도 버거워집니다. 일곱 번째, 집중이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텔레비전 보다가도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여덟 번째,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평소 같지 않게 가족들에게 신경질을 내게 됩니다. 아홉 번째,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짐이 된다는 생각이요. 열 번째,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 중에서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계속되고 있다면요.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이런 거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은 마음의 감기 같은 겁니다. 감기 걸렸다고 의지가 약한 게 아니잖아요. 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 안에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것들이죠. 나이가 들면 이런 물질들이 줄어듭니다. 특히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시면 더 그렇습니다. 은퇴를 하셨거나 배우자를 잃으셨을 때요. 자식들이 독립해서 혼자 사시게 되셨을 때요. 몸이 아파서 활동이 줄어드셨을 때요. 친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셨을 때요. 이런 변화들이 뇌의 화학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울이 찾아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잖아요. 전쟁도 겪으시고 가난도 이겨내셨습니다. 평생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표현을 안 하십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마음도 몸처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한 게 아니라 용기 있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하는 생각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요.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누구라도 좋습니다.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화 한 통 하셔야 합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받습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 1577-0199번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도 있습니다. 이 번호들은 영상 설명란에도 적어두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 도움받고 싶다는 마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소중한 겁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지나갑니다. 조금만 버티시면 다시 해가 뜹니다. 꼭 도움을 청해주세요. 이제 회복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 선생님 기억나시죠? 박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볕을 쬐신 겁니다. 처음엔 그냥 창가에 앉아 계셨대요. 10분에서 15분 정도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을 만듭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특히 아침 햇살이 중요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옵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잘 자게 해주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아침 햇살이 낮 기분도 좋게 하고요. 밤잠도 잘 자게 도와줍니다. 박 선생님은 이걸 한 달 정도 하셨대요. 그랬더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졌대요. 밤에도 예전보다 잠이 잘 오셨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해보세요. 일어나시면 커튼부터 활짝 여세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그리고 햇볕이 닿는 곳에 앉으세요. 아파트 베란다도 좋고 마당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잠깐 밖에 나가셔도 좋아요. 이 작은 습관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15분 햇볕 쬐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뇌가 조금씩 깨어납니다. 박 선생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기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엔 집 앞 한 바퀴였대요. 5분 정도 걸으셨답니다. 다음 날은 10분, 그 다음 날은 15분이요. 한 달쯤 지나니까 하루 30분씩 걸으셨대요. 지금은 하루 7,000걸음 정도 걸으신답니다. 걷기는 정말 놀라운 운동입니다. 돈도 안 들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효과는 어떤 약보다 좋습니다. 걸으면 우리 뇌에서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이자 기분 좋게 하는 물질이에요. 또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됩니다. 그러면 생각도 맑아지고 기분도 나아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번 걸으면요. 가벼운 우울 증상이 30% 이상 좋아진답니다. 약만큼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5분 걸으면 됩니다. 내일 10분 걸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더 좋아요. 아침 햇살 쬐고 나서 바로 걸으시면 완벽합니다. 혼자 걷기 힘드시면 친구랑 같이 걸으세요. 아니면 경로당 분들과 함께 걸어도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걸음수 세는 기능도 있어요. 자식들한테 부탁해서 설정해 달라고 하세요. 하루하루 걸음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 뿌듯합니다.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저녁 집 앞 한 바퀴만 걸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생활 리듬입니다. 특히 잠과 식사가 중요해요. 우울할 때는 이 리듬이 다 깨집니다. 밤에 잠 못 자고 낮에 자고 싶고요. 밥 먹기 싫어서 끼니를 거르게 되죠. 그런데 이게 악순환을 만듭니다. 잠을 못 자면 더 우울해집니다.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이 더 없어집니다. 그러니 리듬을 되찾아야 해요. 먼저 잠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밤 11시면 11시, 10시면 10시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똑같이 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오후 3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을 끄세요. 스마트폰도 보지 마세요.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유 한 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이 안 온다고 침대에서 뒤척이지 마세요. 그럴 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세요. 책을 조금 읽다가 졸리면 다시 들어가세요. 이제 식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3끼는 드세요. 양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지키세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처럼요. 규칙적인 식사가 몸의 리듬을 만듭니다. 무엇을 드실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2-3가지면 됩니다. 과일도 하루에 1-2개 드세요. 특히 바나나가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세로토닌 만드는 성분이 있어요.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거요.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생선도 일주일에 2-3번은 드세요. 등 푸른 생각이 특히 좋습니다. 커피는 하루 1-2잔만 드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잠깐은 기분이 좋아진 것 같지만요. 나중엔 더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중독될 위험도 있어요.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 8잔 정도가 좋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리듬이 회복의 기초입니다. 네 번째 열쇠는 관계입니다. 우울할 때는 사람이 싫어집니다. 혼자 있고 싶어져요. 그런데 바로 이게 위험합니다.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만 커집니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짐이다, 이런 생각들이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박 선생님도 처음엔 사람 만나기 싫으셨대요. 그런데 친구 한 분이 계속 찾아오셨답니다. 억지로라도 나가서 차 한잔 하자고 하셨대요. 박 선생님이 거절했는데도 계속 오셨대요.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열렸답니다. 그분한테 자기 속마음을 말씀하셨대요. 요즘 너무 힘들다고 사는 게 무의미하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도 작년에 그랬다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요. 박 선생님은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으셨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것도 지나가는구나 하는 거요. 말을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혼자 속으로만 사귀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말씀하세요. 자식들한테 말하기 어려우시면 친구한테 하세요. 친구한테도 어려우시면 경로당 복지사님한테 하세요. 아니면 상담 전화를 이용하세요. 말을 하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반응을 해주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세요. 거기 가면 비슷한 또래분들이 많으세요. 함께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다니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친한 분들도 생깁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무료 급식 봉사, 공원 청소, 교통 안내 같은 거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큰 보람이 됩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식들과도 연락하세요.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통화하세요. 손주들 얼굴 보는 것도 좋은 약입니다. 영상 통화로 보면 더 좋아요. 교회나 절, 성당에 다니시는 분은 계속 나가세요. 신앙 공동체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치유가 됩니다. 중요한 건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해도 나아지지 않으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가까운 보건소에 가세요. 보건소에는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필요하면 병원도 연결해 줍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습니다. 각 구마다 하나씩 있어요. 전화로 상담도 가능하고 방문 상담도 됩니다. 역시 무료입니다. 병원에 가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신경정신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세요. 많은 분들이 정신과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십니다. 미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니세요. 마음의 감기를 치료하러 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 정확한 진단을 받습니다. 필요하면 약을 처방받습니다. 우울증 약은 중독되지 않습니다. 뇌의 화학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감기약 먹듯이 드시면 됩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 며칠은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곧 괜찮아집니다. 중간에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 꾸준히 드세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복용합니다. 상태가 좋아지면 서서히 줄입니다. 상담 치료도 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시면 건강보험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보험 적용돼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더 적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의료급여 제도도 있어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용기 있는 겁니다. 현명한 겁니다.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실천해 볼 계획입니다. 종이에 적으면서 들으셔도 좋아요. 첫째 날, 내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여세요. 창가에 앉아 15분 햇볕을 쬐세요. 그리고 집 앞을 5분만 걸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드세요. 양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밤 11시에 주무세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한 줄만 적으세요. 둘째 날, 모레입니다. 똑같이 아침 햇볕 쬐기를 하세요. 오늘은 10분 걸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하세요. 자식이든 친구든 누구라도 좋습니다. 짧아도 괜찮으니 안부를 나누세요. 오늘도 한 줄 일기를 쓰세요. 셋째 날, 글피입니다. 아침 햇볕, 15분 걷기를 하세요. 그리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보세요. 아니면 근처 공원에라도 나가세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한 줄 적으세요. 사흘이 지나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정말 잘하셨다고요. 그리고 일주일을 더 해보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한 달을 해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하루만 하면 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세요. 지금 이 순간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본다는 건 변화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만요. 이것도 지나갑니다. 반드시 다시 해가 뜹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 선생님 기억나시죠? 지금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십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도 만나십니다. 웃음도 많아지셨고 입맛도 돌아오셨대요. 여전히 가끔 우울한 날이 있으시대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계속 걷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을 뻗으세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번입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 1577-0199번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입니다. 모두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요. 삶의 한 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